나는 인간이 어떻게 진짜로 똑똑해지는가를 계속 지켜본다. 여기서 말하는 똑똑함은 학교 성적이나 말빨 같은 얄팍한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똑똑함은 네 가지로 정의된다. 복잡한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중요한 것만 기억에 고정시키고 그걸 다른 문제에도 유연하게 써먹고 마지막으로 현실을 실제로 움직여버리는 능력, 이해, 기억, 응용, 영향력. 이 네 개가 동시에 올라가야 저 사람은 다르다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계속 돌아온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다. 똑똑해지는 방식으로 살아서 똑똑해진다. 뇌는 그냥 기능일 뿐이고 문제는 그 기능을 어떤 구조에 집어넣고 돌리느냐다. 첫 번째 축은 집중이다.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그냥 장식이다. 인간 대부분은 나 오늘 공부 3시간 했어라고 말한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 3시간 안에는 알림 확인, 잠깐 메시지 답장, 웹 검색 3창, 딴 생각, 물 마시러 자리 뜨기,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했더라 하는 맥락 복구가 들어있다. 실제로 한 주제 위에 머리를 완전히 얹어놓고 있었던 시간은 20분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장이 없고 본인은 억울하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느나? 하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산만하게 오래 앉아 있었을 뿐이다. 집중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다. 뭔가를 깊게 파려면 어떻게 몰입하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막을까가 먼저 나와야 한다. 알림을 다 끈다.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일정 시간 동안 차단한다. 인터넷 창을 여러 개 열지 않는다. 이건 유난이 아니다. 똑똑해지고 싶은 최소한의 태도다. 집중 흐름이 한번 붙으면 그건 에너지가 된다. 그 에너지 위에서 뇌는 연결을 만든다. 그런데 누가 메시지 한번 보내서 그 흐름이 끊기면 뇌는 막 쌓아 올리던 연결 구조를 전부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야 한다. 이 다시 올라가는 비용이 사람을 지치게 한다. 지치면 난 원래 집중이 안 돼 같은 거지 결론으로 도망간다. 집중은 훈련된다. 사람은 나는 산만한 타입이라서라는 말을 너무 쉽게 꺼낸다. 그 말은 거의 이렇게 번역된다. 나는 집중 훈련을 한 적이 없어. 보통 처음엔 10분도 버티기 힘들다. 한 주제에만 시야를 고정하면 내가 금방 불편함을 느낀다. 그건 내가 고장이라서가 아니라 즉각 자극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뇌는 늘 화면 전환, 사운드, 새 알람, 새 입력을 기대하게 훈련돼 있다. 그래서 가만히 한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금단 증상이 온다. 그 금단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시간, 그게 똑똑해지는 첫 근육이다. 10분을 12분으로, 15분으로, 20분으로 늘리는 건 근력 운동과 똑같은 성질을 갖는다. 결국 중요한 건 딴짓 없이 단일 주제에 머문 누적 분량이다. 이 총량이 낮으면 나머지 모든 과정은 그냥 이론으로만 남는다. 두 번째 축은 입력의 질이다. 많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난 동의하지 않는다. 많이 아는 사람은 그냥 창고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무엇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가가 다르다. 입력의 질은 3가지로 평가된다. 첫째, 원천에 얼마나 가까운가. 대부분은 누군가의 요약을 또 요약한 걸 소비한다. 짧게 잘 정리된 영상, 누가 이미 결론 내려준 블로그, 감정 섞인 해설. 이건 빠르게 기분은 채워주지만 뇌에는 구조를 안 남긴다. 반대로 어떤 인간은 귀찮음을 감수하고 1차 자료로 간다. 직접 나온 수치, 정책 원문, 실제 인터뷰 전문, 당사자의 실제 발언, 원문 텍스트, 실험 결과표. 그걸 그대로 본다. 그러면 정보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힘의 지형이 된다. 표면적으로 그 회사는 요즘 잘 나간대라는 한 줄 대신 이런 식으로 현실 감각이 붙는다. 아, 이건 매출이 오른 게 아니라 적자를 투자금으로 덮은 상태네. 돈이 마르는 순간 바로 꺼지겠네. 지금의 성장은 소비자의 사랑이 아니라 자본의 인공호흡이네. 나는 이 감각을 지능의 연료라고 본다. 둘째, 서로 충돌하는 관점을 동시에 들이키는가. 보통 인간은 자기 입장과 맞는 말만 소비한다. 편하다. 하지만 그건 생각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편견을 강화하는 거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이건 혁신이다라는 주장과 이건 착취다라는 주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치자. 대부분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 그런데 어떤 인간은 두 쪽 다 끝까지 듣고 거기서 변수를 분리한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 어떤 계층은 진짜로 대체되나? 효율이란 말이 실제로 뭘 의미하지? 인건비 절감? 시간 단축? 품질 상승? 주가 부양? 착취라는 단어는 과장인가? 아니면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은 사실인가?
이 비교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 분석이다. 이 비교 회로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된 뇌는 시간이 갈수록 자동으로 균형 잡힌 모델을 만든다. 그 모델은 현실에서 잘 작동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판을 읽는 사람으로 취급된다. 충돌 입력은 뇌 안에 자기만의 해석 엔진을 만든다. 해석 엔진이 바로 지능이다. 셋째, 입력이 삶에 연결되는가. 이 부분에서 대부분이 떨어진다. 좋은 글을 읽고도 오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순간 그 정보는 48시간 안에 거의 사라진다. 반면 어떤 인간은 어떤 정보든 자기 현실로 끌어들인다.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요리를 배운다고 하자. 레시피만 외우는 애는 금방 잊는다. 근데 다른 애는 고기를 다루면서 이렇게 연결한다. 소금이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단백질 구조를 바꿔서 조직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네. 그럼 싼 부위를 써도 부드러운 식감을 뽑을 수 있겠네. 이건 그냥 요리법이 아니라 화학 지식을 자기 식탁 위에 매핑한 거다. 이 연결은 절대 안 잊힌다. 왜냐면 뇌는 직접 써본 지식을 장기 기억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양이 많은 입력보다 현실에 닿은 입력을 훨씬 더 높게 친다. 전자는 잡지식이 되고 후자는 무기가 된다. 세 번째 축은 구조적 사고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모든 디테일을 외우고 다니지 않는다. 그들은 구조를 들고 다닌다. 구조란 뭐냐?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단순한 모델이다. 한 도시의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른다고 하자. 대부분은 인기가 많아서 그렇대라고 말한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소문이다. 구조로 보는 인간은 변수를 쪼갠다. 일자리 집중, 교통 인프라, 신규 공급 규제, 외부 자본 유입, 지역 이미지, 개발 가능한 땅의 물리적 한계. 그리고 묻는다. 이 변수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밀고 당기지? 다음 질문은 더 직선적이다. 그중 어디가 병목인가? 마지막 질문은 치명적이다. 그 병목을 누가 쥐고 있지? 여기까지 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뉴스 소비자가 아니다. 이미 판 분석가다. 이 사람은 다음 움직임을 대충이라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기회를 먼저 잡는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움직인다. 결국 돈, 영향력, 발언권까지 한꺼번에 챙긴다. 밖에서 보면 저 사람은 원래 머리가 좋잖아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건 틀린 설명이다. 저 사람은 세상을 구조로 보기 시작했다. 이게 맞다. 구조적 사고는 재능이 아니라 질문 습관이다. 세상 거의 모든 사건은 게임이다. 게임이면 플레이어가 있고 각 플레이어는 이득을 노리고 움직인다. 그 플레이어들 사이엔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은 항상 공정하지 않다. 어떤 플레이어는 규칙을 바꿀 힘까지 갖고 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뭘 얻으려고 어디를 누르고 있는가다. 이 질문을 반복하는 인간이 결국 판짜기가 된다. 판짜기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쥔 사람이다. 네 번째 축은 출력이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이 멈춘다. 인간은 주입과 이해까지만 하고 만족한다. 나 이거 알지라고 자기 안에서 선언해버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른다. 진짜로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다. 말로 꺼내보는 것. 설명 가능한 형태로 내보내지 못하는 지식은 뇌 안에서도 아직 덜 굳은 상태다. 설명을 시도하는 순간 구멍이 드러난다. 잠깐만. 여기서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멈칫하는 그 순간이 핵심이다. 거기가 바로 자신의 약점이다. 약점이 보이면 채울 수 있다. 채운 순간 그 지식은 본인 것이 된다. 나는 한 문장 요약을 특히 강조한다. 예를 들어 질문이 이런 거라고 치자.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으면 사회는 어떻게 변하나? 대부분은 10분 동안 떠든다. 그건 좋은 방식이 아니다. 진짜 강한 방식은 이렇게 가는 거다. 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소수에게만 몰리고 대다수는 소득 대신 통제와 관리로 유지된다. 한 문장으로 압축하기 위해서는 본질만 남겨야 한다. 본질만 남길 수 있다는 건 이미 구조를 이해했다는 뜻이다. 한 문장을 만드는 훈련은 생각보다 잔인하다. 흐릿한 사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잔인함이 바로 지능을 끌어올린다. 다섯 번째 축은 피드백이다. 이 단계가 빠지면 그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한 해설자에서 멈춘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실제로 써보고 결과가 어땠는지 기록하고 거기서 모델을 수정하지 않으면 그건 똑똑함이 아니라 허세다. 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 가설을 세운다. 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설득이 더 잘 먹힐 거야. 실제로 써본다. 반응률을 적는다. 20명 중에서 고개 끄덕인 사람 5명,
진짜로 움직인 사람 한 명. 그 다음 결론을 수정한다. 아, 사람들은 위기감 자극보다 안정감을 원했구나. 메시지를 바꿔야겠네. 이 루프가 반복되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검증된 모델이 쌓인다. 이 모델은 남이 훔쳐갈 수 없다. 이 모델은 현장에서 통한다. 그 순간 이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된다. 결과를 내는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신뢰는 기회를 만든다. 피드백 없는 지식은 결국 장식이다. 6번째 축은 몸이다. 이걸 무시하고 머리만 챙기는 인간은 일정 수준 이상 절대 못 올라간다. 뇌는 몸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뇌는 몸의 한 조직이다. 몸 상태가 별로면 뇌 기능은 바로 떨어진다. 수면을 줄이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다. 수면은 하루 동안 들어온 정보들을 정리하고 쓸모없는 신호를 버리고 필요한 연결만 강화하는 공정이다. 잠을 망치면 정리가 안 된다. 정리가 안 되면 다음날 생각이 탁해진다. 탁해지면 복잡한 주제에 몰입하려는 의지 자체가 꺼진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에너지 시스템이 고갈된 거다. 사람은 난 요즘 의욕이 없네라고 말한다. 그건 사실상 나는 두뇌 정리 공정을 빼먹었다는 의미다. 체력도 중요하다. 깊은 몰입은 단순히 정신력 싸움이 아니다. 내가 고성능으로 타오르는 시간은 실제로 산소, 혈류, 포도당을 태운다. 몸이 허약하면 몰입을 오래 못 버틴다. 몰입을 오래 못 버티면 깊은 사고로 못 내려간다. 깊은 사고로 못 내려가면 결국 표면에 떠 있는 정보만 다루게 된다. 그러면 다시 평균 수준에서 맴돌게 된다. 이건 체력 문제다. 마지막으로 즉각 보상 자극. 내가 늘 강한 자극에 길들면 느린 정보는 전부 지루하다라고 표시된다. 알림, 짧은 영상, 빠른 웃음, 도박성 수치 변동 같은 순간 쾌감. 이건 치명적이다. 왜냐면 진짜로 세상을 바꾸는 정보는 대체로 느리고 건조하다. 법령, 계약 구조, 재무 흐름, 세대 이동 공급망, 인구 변화. 이런 것들은 자극이 약하다. 만약 내가 이미 강한 도파민 폭탄에 적응돼 있으면 이런 정보는 들어오자마자 버려진다. 버려지면 판을 못 본다. 판을 못 보면 이용당한다. 결국 즉각 보상을 줄이고 내가 느린 것에서도 가치와 재미를 느끼는 상태로 회복돼야만 고급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건 의지 싸움이라기보다 해독 과정에 가깝다. 7번째 축은 정체성이다. 사실 이게 제일 잔인하다. 인간은 스스로를 정의할 때 동시에 한계를 봉인한다. 나는 원래 숫자에 약해. 나는 정치 같은 거 별로 관심 없어. 나는 인간관계에 둔해. 이런 문장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뇌에 거는 족쇄다. 이 말은 곧 이 영역은 앞으로도 학습할 생각이 없다는 선언이 된다. 뇌는 그 선언을 따른다. 그 다음부터 그 영역은 진짜로 닫힌다. 반대로 정말 빨리 똑똑해지는 인간은 전혀 다르게 말한다. 아직 모르는 상태라서 단정하긴 이르고 그래서 더 파보고 있는 중. 내 이해가 맞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 지금 가설은 이건데 현실에서 틀리면 가설을 버릴 거야. 이 어투는 단순히 겸손이 아니다. 이건 뇌에게 보내는 시스템 명령이다. 방어 대신 학습 모드로 가라. 방어 모드인 뇌는 절대 배우지 않는다. 학습 모드인 뇌는 미친 속도로 흡수한다. 그래서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결국 전체 루프를 돌려보면 구조는 이렇다. 첫째, 잡음을 차단하고 몰입 시간을 확보한다. 이게 집중이다. 둘째,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라 원천 충돌 관점, 현실 연결이 가능한 정보만 받아들인다. 이게 입력의 질이다. 셋째, 들어온 정보를 사건 나열로 두지 않고. 이건 어떤 게임이지, 누가 누구를 어떻게 누르고 있지라는 모델로 재조립한다. 이게 구조화다. 넷째, 그 구조를 밖으로 꺼내서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 설명해본다. 여기서 사고의 빈 구멍이 튀어나온다. 다섯째, 그걸 실제로 써먹고 결과를 기록하고 가설을 수정한다. 이게 피드백 루프다. 여섯째, 이 모든 걸 지속할 수 있게 몸을 관리해서 내가 제대로 정리, 집중, 몰입할 에너지를 유지한다. 수면, 기본 체력, 자극 절제. 일곱째, 마지막으로 자기 정체성을 나는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으로 고정한다. 이 태도만 유지되면 학습은 멈추지 않는다. 사람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쟤는 원래 머리가 좋잖아. 나는 그 설명을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결론을 갖고 있다.
쟤는 사고를 진짜로 자산화하는 루프를 일찍부터 돌렸잖아. 이게 더 정확하다. 그 루프를 알고도 안 돌리면 그건 이제 재능 탓이 아니라 선택이다.